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지난달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럴에 180배에 달하는 18,100베크럴의 방사성 세슘을 검출했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 심각성이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일본의 힘인지 아니면 국민의 힘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국임당의 성일종,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괴담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두시라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성일종은 절대 없다라는 확신 발언을 했습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고 6개월 후면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수산물 오염이 절대 없다. 맛있게 드셔달라라고 일본의 정치인보다 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현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후쿠시마 핵원전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 매일같이 딱 3개월만 먹고 나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민주당의 괴담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항의하고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게 이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이자들이 하는 짓은 딱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역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주특기가 있죠.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때리기 전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국임당입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우리 정부가 또 정치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MZ세대 근심 1위가 먹고 사니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식집에서 라면, 김밥 사 먹기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곧 라면, 김밥 만원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자주 섞인 한탄도 있습니다. 서민 음식인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 3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즉 빚을 내서 살아야 되는 적자 가정이라고 합니다.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번에는 지역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수가 초부자 감세로 절단이 나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즉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 정권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각자 도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렴치하다, 비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경기 불황,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 기능부터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는데도 현 정부 여당은 정권 노름에만, 권력 노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도 또 더 글러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그런 말이 실감납니다.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습니다.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박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정연두 전 KBS 사장도 내쫓았습니다. 당시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비판 언론인을 좌평양으로 몰아 낙인을 찍고 보수지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다. 좌파 진행자 퇴출 방안을 적나라하게 만들어놨고 사실상 이에 따라 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저들은 태생이 그런 자들인가 봅니다. 겉으로는 앞에서는 국민이라는 이름 팔고 안보라는 이름을 팔지만 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며 국민이 아닌 자기네 기득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해서 저들과는 협치라는 단어는 사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해서 더는 윤석열 정권과 국임당의 이런저런 주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삭발투혼을 하던 장외 투쟁을 하던 탄핵 집회를 열던 해서라도 핵 오염수 막아내는 결기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원일 전 함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특히 사망한 장병들에게 더 큰 명예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과 국지적 전투, 작전, 경계 중에 성공한 경우이든 실패한 경우이든 사망한 장병에게는 더 큰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하다 희생된 장병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아울러 군대는 신상필벌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신상필벌이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전투, 작전, 경계에 성공한 지휘관에게는 더 큰 명예와 더 큰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전투, 작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적들에게 패배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상, 필벌, 공을 세운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한테는 반드시 처벌을 준다는 간단한 원칙도 못 지키는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상, 필벌, 정확한 워딩이죠. 앞서 최원일 전 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빛 독촉하듯이 건방을 떨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은숙 최고위원이 대신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참 어이가 없다라고 발언했던 권칠승 대변인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결국 사과를 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저는 국회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소한 논쟁으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사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은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할 때까지는 좀 이렇다 할 사과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에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과 김건희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와 최은순 등의 주가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하냐?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검찰이 김건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다.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때도 하지 않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의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호롤단신 맞짱 뜨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이 최고의 모두 발언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사와 법적 근거 없는 면직 처분,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까지 어쩌면 그렇게 MB 정권 초창기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닮았습니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언론은 탄압한다고 정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총선 전 사전 정지 작업 중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 삽자루를 원망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차곡차곡 당신들의 외상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상값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